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 비교과가 약한 1등급 초반대 고내신 학생의 포항국가대학교 포스텍,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 계열,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디지스트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2023년 합격 사례 분석 컨텐츠 중 첫 문과 합격 사례이자 이점대 중반의 내신 성적과 특색 있는 비교과를 토대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소수어과, 서울시립대학교 중국어문화학과, 건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 합격한 사례를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반고에서는 흔치 않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소수어학과 합격 사례이자 영어 영문학과와 마찬가지로 어문 계열을 꿈꾸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지망하는 중국학 및 중어중문 관련 전공에 합격한 사례인 만큼 어문 계열 진학을 꿈꾸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2022년에 제작했던 무역, 국제통상, 국제학, 정치외교학 관련 전공 지원 및 합격 전략 분석 컨텐츠와 문과 기준 수시원서 접수 시 전공 선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컨텐츠의 링크입니다. 중국학 및 중어중문 관련 전공에 대해 다루었던 컨텐츠가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해당 전공들이 거의 모든 대학에 설립되어 있는 덕분인지 아쉽게도 2022년 당시 다루지를 않았기 때문에 보통 중국학 및 중어중문 관련 전공으로 지원을 하는 학생들이 함께 지원을 하는 다른 전공들과 관련된 컨텐츠의 링크를 기입을 해두었습니다. 오늘 다룰 학생이야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 컨셉 모두가 확실하게 잡혀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당 전공들과 병행 지원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상향대학은 인문어문 계열 그리고 적정 및 하향대학은 사회과학 계열로 병행 지원 전략을 구상하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많으니까 올해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둔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합격자 C의 사례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C의 합격 정보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3개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소수어과 학생부 종합, 면접형 전형으로 최종 합격을 했고 서울시립대학교 중국어문화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에 서류 합격을 했고요. 건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학생부 종합, KU 자기추천 전형에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C의 정량 정보 및 정성 정보인데 지방소재 일반 고등학교 문과 학생이고요. 전교과 기준 내신 평균은 2.6x 등급, 국영수사 기준 내신 평균 등급은 2.6x 등급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교과 기준 내신 추이 즉 최고 내신에서 최저 내신을 뺀 등급이 0.7등급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은 이런 식으로 성적이 산출이 되어 있고요. 오늘 컨텐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타 교과의 내신 추이는 모두 1등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비교과 즉 정성 정보에 대한 부분인데요. 1학년 때는 또래 상담반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고 2학년 때는 사회과학 과제 연구반 그리고 3학년 때는 문화 언어 연구반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전공학과 탐색 보고서 쓰기 대회에서 3년간 수상을 했었고요. 교내에서 열렸던 외국어 글로벌 말하기 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3년 동안 수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습 동아리 프로젝트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상 수상 경험이 있고요. 지역 다문화센터 봉사 활동에서 3년간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C의 경우 특이하게도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아닌 이모님이 솔루션을 신청하셨던 경우였습니다. C의 이모님께서 솔루션을 신청했던 시기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나온 직후였는데 평소 석수장의 컨텐츠들을 인상 깊게 살펴보셨던 이모님께서 C의 중간고사 성적을 맞이한 이후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신청을 하셨다는 C의 이모님께서 기재를 해주셨던 솔루션 분석 의뢰서의 내용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합격 사례 분석 컨텐츠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대부분의 학생들처럼 C 역시 상황이 꽤나 복잡했는데요. 솔루션을 신청하셨던 C의 이모님께서는 스카이라인 심리학과를 졸업한 뒤에 해외에서 석박사 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다시 귀국을 해서 심리학 관련 직무를 업으로 삼고 계셨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이모님을 롤모델로 삼았던 C는 당연하게도 심리학과 진학을 꿈꿔왔고 1학년 입학 직후에는 직접 또래 상담반 동아리를 창설할 정도로 심리학 분야에 대해 열정적으로 활동을 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학년을 마친 직후에 마주한 C의 성적이 비교과와는 상당히 언밸런스했다는 점이었는데요. 원래까지만 해도 사이가 좋던 C의 이모님과 C의 갈등은 이 성적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C의 이모님은 심리학자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리고 인정을 받을 만한 커리어를 쌓으신 분이었던 만큼 관련 직무의 실상을 깨고 계셨는데 현직자의 입장에서 C에게 했던 스카이라인 심리학과 졸업해도 심리 관련 직무로 먹고 살려면 해외까지 갔다 와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 성적으로는 스카이라인은 물론이고 서울권 종합대학교도 못 가겠다. 심리학과만 노리고 준비를 했다가 입시를 망할 바에는 혹은 어정쩡한 대학 심리학과 갈 바에는 심리학과 깔끔하게 포기하고 네임밸류 좀 있는 서울권 종합대학교를 목표로 공부해라라는 말이 갈등의 씨앗이 되었던 것인데요. 당연히 심리학과 이외의 진로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C는 반발을 했고 결국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성적까지 잠시 유보기간을 갖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는데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결국 C와 C의 이모님이 진로선의 여부의 기준으로 잡은 성적에 미달된 성적을 마주한 바람에 반강제로 솔루션을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 바로 이 C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C의 상황과 생활기록부 흐름 그리고 성적을 이래저래 종합적으로 살펴본 석소장이 마련한 해결책은 흔하지는 않지만 확실한 수요가 존재하는
중에서는 새로운 진로를 설정해서 기존까지 열정적으로 노력을 해왔던 심리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열정을 다른 학문으로 이어나가는 동시에 200%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C의 이모님께서는 보통 모집 인원이 많은 경영학과 혹은 경제학과와 같은 상경계열 전공을 희망하셨지만 말이 3등급이지 사실상 4등급에 가까운 C의 수학 성적으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목표였고, 엄밀히 말해서 성적이라는 부분만 빼놓고 본다면 C의 비교과에 담긴 열정과 방향성 그리고 노력들은 동일 성적대의 학생들 중에서는 눈에 띌 정도로 좋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예 심리학을 툭 잘라내서 C의 반감을 산다면 입시적인 측면에서나 C를 위한 진로의 측면에서나 그리고 입시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C와 석수장의 관계 측면에서나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고, 결국 원투나인 전략 솔루션을 통해서 새로운 진로를 목표로 잡는 동시에 서울권 종합대학교 어문계열로의 지원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두어서 C와 C의 이모님을 모두 설득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석수장이 새롭게 찾은 단서는 바로 중어 중문학이었습니다. 다양한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C의 내신 성적 중에서도 원점수 100점에 가까운 한문 과목의 1등급은 매우 눈에 띄는 요소였고, 실제로 어린 시절 부모님을 따라서 해외에서 거주했던 경험이 있었던 C는 일반고 학생 치고는 중국어에 상당히 능통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데요. 외국어 글로벌 말하기 대회에서 1학년 내내 수상을 했던 건 역시 잘만 활용한다면 부족한 내신 성적을 만회할 수 있는 C만의 강점 요소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했었고, 귀국 직후에 국내 학교 편입 과정에서 C가 직접 경험했던 해외에서 온 학생에 대한 주변인들의 관심과 편견 등의 경험에 근거해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다문화 코디네이터이자 다문화 가정 청소년 심리상담 전문가라는 새로운 진로를 권유를 했습니다. 그 결과 C는 C대로 심리학과에 대한 열정으로 이어온 자신의 노력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점에, 또한 C의 이모님은 이모님대로 잘만 준비한다면 인서울 탑10 대학도 노려볼 수 있겠다는 점에 만족을 하셔서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물론 위에서 말씀드린 대학교의 서류 및 최종 합격하는 결과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C의 합격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원래 준비하고자 했던 모집 단위에 맞는 성적을 뽑아내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진로를 돌려야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최대한 개연성을 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진로가 아니라 특이한 진로를 선택했을 때 이 진로에 대한 진정성을 어떻게 강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단일 학문으로만 승부를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두 가지 이상의 학문을 같이 끌고 가려면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등을 확실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의 내용인데요. 1학년 입학 직후 직접 창설한 또래 상담 동아리는 심리학자라는 막연한 꿈을 한중 다문화 코디네이터이자 한중 다문화 가정 청소년 심리상담 전문가라는 저만의 꿈으로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동아리입니다. 한 학기 동안에 또래 상담 기본교육을 마치고 같은 학년 한중 다문화 가정 친구의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배운 바를 최대한 활용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첫 상담의 뿌듯함을 느꼈던 것도 잠시 언어적 소통의 벽으로 인해 표면적으로만 상담을 진행한 것은 아닐지 스스로를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몇 번의 상담에서는 미숙하게나마 다문화 가정 친구의 이중 언어인 중국어로 상담을 진행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유창한 수준은 아니어도 틈틈이 준비한 덕분인지 매 상담마다 점점 늘어가는 중국어 실력에 다문화 가정 친구도 마음을 열며 개인적인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을 했고, 이후에 다문화 가정 친구의 전담 상담사이자 전담 통역사로서 학년을 마무리하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고자 하는 태도가 소통의 본질이라는 깊은 깨달음과 함께 소통의 근간이 되는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제 꿈을 확실히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마음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해당 문항은 대교육 공통 1번 문항인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의 일부분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해당 문단의 내용을 통해서 석수장이 어필하고자 했던 점은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심리학 관련 비교과 및 활동으로 떡칠이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 C의 1학년 비교과 흐름에 대해서 교통 정리를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심리학과 언어라는 가깝고도 먼 두 학문의 갈래 속에서 C 스스로가 느낀 언어 및 문화학습의 필요성, 즉 심리학에서 중어 중문학이라는 희망 전공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확실하게 명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2학년 때부터 심리학 비교과의 지분이 급작스레 줄어도 어색하지 않도록 일종의 포석을 깔아놓은 느낌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C가 지원한 대학들 중에서는 이러한 포석을 깔 수 있는 자기소개서가 없는 대학들도 존재했기 때문에 비교과 측면에 있어서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마주하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여러 불편함과 이를 위한 교육 상담 등 정책적 보조 사례와 같은 탐구 주제들을 추가적으로 담았었습니다. 기존까지 추상적인 심리학에만 관심을 갖고 있던 평범한 한 명의 학생이 심리라는 키워드를 위해 스스로 직접 창설한 또래 상담 동아리에서 다문화 가정 학생을 마주한 덕분에 열정과 관심의 범위를 한 단계 더 확장하여 심리 언어 문화를 섞어 다문화 코디네이터 및 다문화 가정 청소년 심리 상담 전문가라는 독립적인 목표를 세우고, 여기에 더해서 생활기록부대의 여러 비교과를 통해서 진정성을 확실히 강조해야만 내신이라는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특색 있는 진로와 중국어 및 중국 문화에 대한 여러 긍정적인
요소에 집중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도 C는 면접평가에서 우리 전공에 지원하는 학생 치고는 특이한 진로를 꿈꾸고 있네요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성공적으로 면접을 마쳤던 만큼 학생과 학부님들께서는 진로가 변경되었다면 왜 변경되었는지를 시간을 들여서 확실히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항의 내용도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 저는 한중 다문화 가정 2세를 지원하는 다문화 코디네이터이자 다문화 청소년 심리상담 전문가라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2년 동안 학급 중국어 멘토로 활동하며 중국 사회와 문화적 배경 그리고 한국과의 쟁점을 학급 친구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한국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저 스스로가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러한 목표가 보다 빠르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교류하며 살아갈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그들의 다문화적 특성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반중 감정을 바탕으로 중국에 대한 명백한 거부감을 표현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이러한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다문화 가정 친구들이 절반은 한국인임을 강조하면서 꾸준하게 멘토링을 진행했고, 그 덕분에 제가 소속되어 있던 반을 중국어 과목 최고 성취 학급으로 만드는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리로부터 시작된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모모 대학교에서도 꾸준히 유지하여 수많은 한중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 사회를 위해 그리고 인류 사회를 위해 스스로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문화 코디네이터이자 다문화 청소년 심리상담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해당 문항은 대학별 자율문항인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준비 과정에서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의 일부분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어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우 대학교 네임밸류별로 또한 전공 특성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절반 이상은 처음부터 어문계열 소속 해당 전공을 지망해왔던 학생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전공을 지망하다가 몇 가지 이유로 어문계열 소속 해당 전공에 지원하게 된 학생으로 구분이 됩니다. 전자의 학생이야 원래부터 해당 전공을 지망해 왔기에 내신이나 비교과나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지만, C처럼 후자의 학생의 경우에는 이 흐름을 명확히 정리해주지 않으면 원래 다른 전공 지망했는데 내신 떨어져서 여기 지원했구나와 같은 의심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전공 변경 및 진로 변경 과정과 이유 자체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전공과 진로를 통해서 본인이 사람들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면모를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의도가 담긴 것이 가장 마지막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나를 선발하면 나는 대학과 사회에 이러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아가서 중어중문학이라는 어문계열 전공에 적합한 그리고 멘토링을 통해서 친구들을 변화시켰던 소통 역량을 강조한 건 역시 이러한 마지막 문장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기도 했고요. 학생과 학부님들께서는 2가지 이상의 학문을 섞어서 자신만의 진로를 찾아내거나 혹은 다양한 이슈를 탐구한 경험을 기반으로 특이한 진로를 설정한 경우에는 이 진로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확실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합격 당위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C의 합격 사례를 통해서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보 유출 때문에 오늘 컨텐츠에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베트남어과 태국어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어과 등으로 요약이 되는 C의 한국외국어대학교 소수어과 지원 및 합격 전략 역시 위에서 말씀드린 지원 및 합격 전략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특정 국가 혹은 특정 언어를 목표로 잡은 것은 맞지만, 단순히 특정 언어에 관심이 많기 때문이라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평범한 이유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다문화 가정 현황 및 사회적인 쟁점과 흐름을 고려했을 때 해당 언어와 문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이 왜 필요한지를 명확히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외국어 및 국제고라면 몰라도 소수의 특성상 해당 언어에 대해 정식 교육과정을 통해 배우지 않는 일반고에서는 이 소수어과 준비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각자의 상황에서 해당 전공에 대한 의지를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담는지, 그리고 면접에서 어떻게 강조하는지가 핵심이지, 준비조차 불가능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략 3학년 1학기 정도가 되면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상향 대학교는 인문 어문계열 모집 단위로 돌려서 지원을 고민하는 문과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급작스레 늘어나고나 하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C의 합격 사례가 그러한 학생들을 비롯해서 원래부터 어문계열 모집 단위를 지망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